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품격을 다하는 더해봄TV의 손수연 아나운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거리의 가로수들이 어느새 푸른 옷으로 갈아입고 한껏 멋을 부리듯 푸르게 자라나는 4월 셋째 주 금요일입니다. 저희 더해봄 시니어 코칭 센터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 시니어분들에게 품격 있는 삶을 드리기 위한 은퇴 없는 나의 노후, 은나노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9회 은나노 특강으로 김태옥 스피치원 원장, 소통 전문가 김태옥 교수님의 시니어를 위한 소통과 갈등 관리라는 주제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오프라인과 줌 그리고 유튜브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품격 있는 삶을 누리시는 귀한 정보를 얻으시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소통 전문가 김태옥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더해봄 시니어 코칭센터에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 소통과 갈등 관리라는 주제로 1시간 30분 동안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제 소개를 잠깐 할까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말을 못했습니다. 국어 시간에 선생님께서 책 좀 소리내서 읽어봐라 그러는데 목소리가 기어들어가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곧 다른 사람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웅변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5분 분량의 웅변 원고를 외워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웅변 있잖아요. 웅변. 3년 동안 부지런히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3가지를 많이 경험했죠. 실수, 실패. 창피를 부지런히 당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실수하지 않는 방법이 터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실전을 먼저 익히고 난 다음 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론 공부를 해가지고 이 분야에서 한 30년 정도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할까, 감정관리, 회의 진행, 토론, 어떻게 하면 강의를 잘할까, 이렇게 하나하나 새로운 분야에 호기심을 갖고 공부한 결과 제 전문 분야가 됐습니다. 그동안 몇 권의 책도 썼고요. 이 중에 한 권은 2020년도 중등 도덕 교과서의 책의 일부 내용이 뭐라 하죠? 그것을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인용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뻤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하는가, 이것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전 실력을 테스트하는데 아주 한산한 도로에서는 별로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교통 상황이 복잡한 데에서 운전을 해보면 그 사람의 운전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인간관계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때 또는 뭔가 소통이 안 되어가지고 답답할 때,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의 소통 능력, 이게 제대로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3가지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소통을 잘하느냐, 또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3가지 능력이 필요하다면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어떻게 조리 있게 말할 것인가. 결국은 입이죠. 표현 능력, 제대로 표현하자. 2번째는 제대로 듣자. 3번째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자. 그러니까 입, 귀, 마음이 좀 열려있는 사람이 되자, 이런 얘기인데요.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는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제대로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2번, 3번, 또요. 제 견해는 세 가지가 똑같이 중요합니다. 피터 드러커 그러면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는 얘기를 듣는 분입니다. 이분이 21세기의 리더, 21세기에는 이런 사람이 제대로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고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놓은 게 있죠. 21세기에는 내가 알고 있는 전문 지식, 소화기, 전달력 이걸 갖춘 사람이 전문가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많은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제대로 전달하고 표현하고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러한 게 부족하다면 전문가의 전문 지식조차도 제로다. 왜? 고박이니까요. 그렇다면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가장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얘기하기 위해서는 좀 마음 편하게 평상시 친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듯이 좀 자연스럽게 잘했으면 좋겠는데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자신감 문제, 긴장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나는 중요한 자리에 나서도 별로 긴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 혹시 있습니까? 나만 긴장하는가? 실제 한겨레 신문에서 최근에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를 하나 보니까 1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발표력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겨우 5명 정도만 저는 자신 있게 잘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나서는 곳조차도 겁납니다.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런 긴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첫 번째는 준비나 경험이 충분하면 긴장하지 않을 것이고요. 두 번째, 정신이 정상이 아닌 사람 절대로 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자리에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다. 내가 지극히 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경이 둔하다는 것은 기대치가 없다는 거죠. 현재 내가 어떤 평가를 받고 싶어 이런 기대치가 전혀 없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따라서 긴장의 기본 원인이 무엇인가?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실력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싶다는 욕심, 한마디로 완벽주의. 이만큼도 실수하면 안 돼. 이러한 강박관념이 긴장을 부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나에 대해서 모릅니다. 왜? 경험이 없거든요. 내가 말하는 목소리를 녹음시켜서 들어본 적이 없고 내가 말하는 모습을 녹화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공간에 들어가면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익숙한 공간도 완전히 꺼진 상태에서 이렇게 가다가 모서리에 그냥 어디라도 다쳤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 순간 정신이 바짝 차려지면서 더듬더듬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네. 캄캄한 공간에 들어가더라도 불을 켜는 순간 그 순간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 보이잖아요. 따라서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시간이 필요하다. 경험이 중요하다. 경험을 통해서 반복 훈련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는데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실수하지 않는 방법이 터득이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심리적으로 문제가 될 때는 심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꼭 발표할 때뿐만 아니더라도 스포츠 선수들 역시 프로 MVP를 받은 프로야구 선수라 할지라도 15승, 18승, 20승 했지만 반드시 7패, 8패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런 한 방 맞고 나면 그 다음 선수부터는 안타도 맞기 싫어.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게 되고 제구가 안 되어서 포볼 그래가지고 결국은 점수를 주는 거거든요.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내가 다스리지를 못하다 보면 자연스러움이 방해를 받는다. 그래서 내 실력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반복 훈련을 통해서 실수를 해보는 것은 개인의 영역인데 심리적으로 문제될 때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 팁을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의식과 무의식. 무의식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의식.
프로이트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오래전에 처음 사용했던 말인데요. 무의식. 빙산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의 약 92% 정도는 무의식이 작용이다. 습관적으로 말하고 행동한다. 그냥 하게 된다. 약 8% 정도는 생각을 하면서 한다. 의식을 가지고 한다. 자기 대화를 하면서 한다. 그렇다면 나를 움직이는 것은 92% 정도 되는 무의식인데 이 무의식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의식의 반복. 따라서 내가 어떻게 생각했느냐가 결국은 습관을 만들어서 나를 만든다. 중요한 것은 무의식은 밭입니다. 밭. 비판 기능이 없대요. 따라서 한 달 뒤에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1시간 뒤에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내가 면접에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게 그대로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시간 후에 현장에서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 따라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잘 되고 실수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실수한다. 상상의 법칙입니다. 근데 무의식에서 나도 모르게 잘해야 될 텐데 실수하면 안 되는데 본능이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생각.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이럴 때 나도 모르게 잘해야 될 텐데 무의식에서 생각이 걱정이 올라오면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못할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실수하면 안 되는데 생각이 무의식에서 이렇게 걱정스러운 말이 생각이 올라오면 그대로 의식에서 아무 비판 없이 또는 정정 없이 실수할 거야. 그러니까 실수하고 걱정하는 대로 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되는 마음이 올라오면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내 식대로 한다. 연습했던 대로 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꾸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현재 내가 내 생각에만 빠져 있는 것처럼 전부 자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긴장한다는 말인가? 이러한 생각을 가꾸면 생각에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에 집어넣으면 무의식에서 비판 기능이 없으니까 그게 결국은 나의 행동을 결정한다.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나에게 집중을 하는가? 지금 이런 강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되게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에 집중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말로 호감도 높은 사람이 내 앞에서 얘기하고 있을 때 집중을 하겠죠? 두 번째, 재미있게 말할 때. 어떤 자리에 갔는데 내가 갑자기 호감도가 높아지거나 개그맨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재밌는 생각을 재미있게 하거나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세 번째 무기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말을 하는 거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언제 어떠한 경우의 사람이든 언제 나에게 집중을 하는가? 호감도가 높은 사람이 내 앞에 앉아있을 때, 내 앞에서 얘기할 때, 재미있게 말할 때, 필요한 말을 할 때, 따라서 필요한 말이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가끔씩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질문을 던지는 순간 생각을 하죠? 그런 다음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정보를 주는 방법이 무관심한 사람을 관심적으로 끌어들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내가 현재 내 생각에만 빠져 있는 것처럼 전부 자기 생각에 빠져 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의식을 하냐? 이 생각을 가꾸자. 세 번째, 긴장이 무조건 안 좋은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당한 긴장은 좋은 거죠. 왜? 집중을 부르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긴장도가 바람직한가? 스포츠 심리학에 나온 얘기입니다. 10%만 긴장해라. 그 이상 긴장하면 근육이 굳어서 자연스럽지 못하고 그 이하로 긴장하면 집중이 안 된다. 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60%만 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매번 100점은 신의 영역. 기계입니다, 기계. 80점에 만족하자. 80점에 만족하자는 80점이면 100점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으로 임하면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상관없이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도 그렇지만 우리 같은 강사들도 똑같습니다. 강사들도 슬럼프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두 가지를 잘한대요.
첫 번째는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얼른 교훈을 찾는답니다. 교훈. 두 번째, 최대한 빨리 잊어버린대요. 그래야 상황에 집중을 하죠. 슬럼프라는 것은 잊지를 못하고 더 잘하려고 의욕을 가지고 하다 보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연스러움이 방해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강의가 되었던 발표가 되었던 스포츠가 되었던 다 같다. 따라서 60, 80 법칙. 60%만 긴장하자. 80점에 만족하자.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긴장의 원인은 완벽주의. 이 완벽주의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중요하니까 에이 못나면 더 보여주지 뭐 이것도 도움이 되고요. 내 식대로 한다. 연습했던 대로 한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데 내가 너무 의식을 많이 하는 거야. 자기의 감정을 좀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60, 80 법칙. 어떤 게 가장 와 닿으세요? 네.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때에 따라서는 저 말이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하나 도구죠. 도구.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내가 발표를 하거나 어떤 새로운 업무를 하거나 어떤 상황에 몰입해야 될 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완전히 비우고 그 상황에 집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저처럼 강의를 하거나 중요한 자리에서 발표를 한다 그러면 내가 무슨 말로 시작할까? 내가 핵심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그 상태까지 되기까지에는 여러 시행착오 과정이 있으니까 그때 머릿속이 복잡해지는데요. 이러한 생각을 하나하나 떠올리면 어떤 때는 1번이, 어떤 때는 3번이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신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발표를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두 번째는 조리 있게 말하는 거.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조리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횡설수설하는 사람 있잖아요. 횡설수설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얘기를 꺼냈지? 두 번째, 들으면서도 지금 핵심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다 듣고 나서도 남는 말이 없습니다. 조리 있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에 시작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서두를 확실히 합니다. 키워드.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한참 들으면서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가끔씩 또 반복을 해줍니다. 키워드를. 끝나고 나서도 마무리할 때 제가 했던 얘기는 이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죠. 어떤 말이 조리 있는 말일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요. 첫 번째는 군더더기 없고 논리적으로 말이 앞뒤가 맞는 말. 이것이 조리 있는 말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렇게 조리 있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고 그걸 맨 앞에 얘기를 하자. 맨 앞에. 마지막 세 번째, 마감 효과라는 것은 왜 자꾸 넘어가죠? 마감 효과라는 것은 1분 안에 내 얘기를 끝내겠다. 3분 안에 내 얘기를 끝내겠다. 그럴 때 필요 없는 군더더기가 없어진다. 이런 데서 유래하는 거죠. 자, 이렇게 조리 있는 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례를 한번 볼까요? 하나의 도구인데요. 이건 역시 이런 도구에 대입시켜서 얘기를 하는 습관을 가지면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다. 핵심이 무엇인가? 예, 영어 첫 글자입니다. PREP. 포인트, 리전, 이그자임, 포인트. 핵심이 뭐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순서로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구를 가지고 얘기할 때 사례의 중요성, 사례를 한번 보자고요. 하우스 농사를 짓는 농부가 기술 담당자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보일러 파이프 청소를 하려고 하거든요. 염산을 써도 됩니까? 답장이 왔습니다. 감이 안 오는 겁니다. 다시 또 편지를 썼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긴 답장이 왔습니다. 감은 왔습니다. 그런데 행동을 하려면 확신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또 편지를 썼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간단한 답장이 이렇게 왔답니다. 상대방이 듣고자 하는 말이 뭐죠? 보일러 파이프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염산을 써도 됩니까? 그러면은 네, 아니요. 네, 쓰면 안 됩니다. 왜? 빵꾸나고. 핵심을 얘기하고, 근데 우리는 되게 설명부터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2, 3년 전의 일인데요. 인재경영이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이 주로 보는 책인데요. 월간지. 여기에서 인터뷰 의뢰가 왔습니다. 보십시오 해가지고 제 사무실에서 한 4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 다음 달에 한 4페이지 정도 카메라 기자하고 편집장이 직접 오셨더라고요. 15개 정도 질문지를 제가 미리 받았었는데, 그 질문지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앉자마자 첫 마디를 툭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편집장께서요. 30년 동안 소통 전문가로서 산업 강의를 해왔다는데, 말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꼽는다면, 그걸 하나의 단어로 딱 압축시킨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잠깐 생각했어요. 저도 모르게 툭 나온 말이 분위기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죠.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제가 칼럼을 써보기로 마음먹고 3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내가 말을 해야 될 자리인지 들어야 될 자리인지, 길게 말해도 되는지 짧게 말해야 되는지 파악해서 대처하는 사람, 이런 능력, 분위기 파악 능력. 이게 되려면 내가 할 말이 아무리 많든 적든 중요한 게 바로 이거다. 그걸 첫 마디에 해야 되니까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번째, 그 반대로 또 짧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널널해요. 이럴 때는 적절한 사례를 곁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스토리텔링. 자,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3가지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저와 이렇게 만나게 된 인연으로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3가지 능력을 하루에 한 3, 4분 정도만 꾸준히 투자해서 2주 정도만 하셔도 하루에 3, 4분, 2주예요. 이 3가지 능력을 한꺼번에 기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혹시 일기 쓰시는 분 손들. 오, 네, 정상이 아니신 분들이. 이 시대에 일기라니요. 우리가 일기를 안 쓰는 이유가 뭘까요? 초등학교 다니면서 의무적으로 썼던 부담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3문장 일기예요. 3문장. 문장의 기준이 뭐예요? 마침표죠, 마침표. 마침표는 물음표, 느낌표, 원점. 이 3가지가 마침표인데요. 3개의 문장으로 그날의 일기를 써보자. 어떻게? 그날 있었던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떠올려서 첫 번째 문장. 언제 있었던 무슨 일인가? 2번째 문장. 무슨 일에 대한 자세한 설명. 3번째. 호감. 예를 들어서 오늘 은나노 특강을 들었던 이것을 일기로 쓴다 그러면 저녁 8시에 언제예요? 저녁 8시에 90분 동안 더해봄 시니어 코칭 센터에서 진행하는 특강을 들었다. 첫 번째 문장의 핵심적인 것이 다 나와야 됩니다. 언제 무슨 일? 저녁 8시에 더해봄 시니어 코칭 센터에서 진행하는 나노 특강을 들었다. 첫 번째 문장. 2번째 문장은 누가 출연했는가? 김태호 강사가 어떤 주제로? 소통 전문가 김태호 강사가 나와서 소통과 갈등 관리라는 주제로 어떠한 내용, 어떠한 내용, 어떠한 내용. 그 3가지가 뭐예요? 제대로 표현하자, 제대로 듣자,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자. 3가지 주제로 강의를 하는 걸 들었다. 무슨 일에 대한 자세한 설명. 3번째, 얘기를 들으면서 3문장 일기 쓰기에 대해 정보를 들었는데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봐야 되겠다. 맞습니까? 이렇게 적어 놓으면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보더라도 오늘 상황이 그대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문장 일기를 쓰면 세 가지 좋은 일이 생겨요. 첫 번째는 사소한 것도 이야기거리가 된다는 걸 압니다. 센터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매주 강의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질문 되게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겪었던 일 중에 또는 보았던, 느꼈던, 생각했던, 만났던, 먹었던 모든 개인적인 일 중에 가장 기억하고 싶은 개인의 뉴스라고 생각하는 거,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 중에 개인 뉴스 하나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경험 자체가 없잖아요. 글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지고 특별하게 얘기거리가 없습니다. 안 떠오른대요, 안 떠올라.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제가 생활했던 것을 이걸 통으로 생각해 버리잖아요. 통으로. 왜? 생활이 비슷비슷하니까요. 하지만 생활이 절대 비슷비슷은 하겠지만 똑같지는 않죠. 어제 아침에 먹었던 아침, 오늘 아침에 먹었던 느낌과 반찬과 어떤 포만감이 다 달랐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먹었는가. 이렇게 매일처럼 끄집어내다 보면 아하, 사소한 얘기거리도 써도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저 같으면은 그날 일기를 이렇게 세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면 10꼭지도 써낼 수 있어요. 쓰면 쓸수록 얘기거리가 무궁무진해집니다. 오랫동안 장수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추억이 풍부한가,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자꾸 얘기를 끄집어내 볼수록 추억거리가 다양해진다. 사소한 것도 이야기거리가 된다는 걸 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갈수록 단축이 되죠. 처음에는 한 5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써보면 써볼수록 시간이 절약이 돼요. 단축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메모장을 열어가지고 쓰는데 열면서 바로 떠오릅니다. 열자마자 바로 시작합니다. 세 문장 딱 쓰고 나면 1, 2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쓰거든요. 이게 말하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순발력 기르는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세 가지 좋은 일. 첫 번째는 사소한 것도 이야기거리 된다는 걸 안다. 두 번째는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놀랍도록 단축이 된다. 세 번째는 개인의 기록이죠. 자, 톨스토이의 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기록해 놓지 않으면 역사가 아니죠. 자, 세 문장 일기 쓰기. 괜찮은 방법 아닙니까? 오, 좋은 정보인데 오늘부터 내가 당장 시도해 보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찬성과 다짐에 박수 한번 칩시다.